안녕하세요. 본디 성형외과의 박정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유튜브를 찍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좀 비수술적인 거, 근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담을 할 때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수술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은 언제 먹으시세요? 이런 것들 정말 일반적인, 근데 환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의 Q&A에 또 다른, 아예 정말 성형에 관심을 이제 막 갖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모아주세요 해서 모았더니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요런 결이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일반적인 Q&A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마취로 윤곽 수술을 하게 된 계기라는 질문이 왔었어요. 사실 수면 마취로 윤곽 수술을 한다는 게 위험하다, 윤곽 수술은 수면 마취로 하는 거 아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고, 뭐 후기를 보면 정말 위험하다, 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후기들 아니면은 뭐 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수면 마취로 윤곽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그래서 무서운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한테 무섭다기보다는 수술하는 의사가 굉장히 무서움, 두려움을 갖는 수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처럼 환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조금씩 움직이거나 어떤 수술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변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줄여주고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수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윤곽 수술을 배울 때 당연히 전신 마취로 먼저 배우고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고 입안 절개를 수술을 하고 하는 동안에 귀뒤사각턱이라는 수술이 있었고, 귀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가능해서,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사각만 딱 절제를 하는, 그래서 15분, 20분 만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30분이면 거의 수술이 끝나는 그런 수술법이 유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수술을 좀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귀뒤사각턱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귀 뒤로 들어가서 요 사각 부분을 박리해서 요 부분을 요 라인에 맞춰서 딱 잘라내는 요런 식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까지 길게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귀뒤사각턱 2차각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귀뒤사각턱 2차각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길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긴 곡선 귀뒤사각턱을 만들게 된 거고, 이때 긴 곡선 귀뒤사각턱을 하면서 신경이 노출이 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저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안쪽이 안 보입니다. 여기 신경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신경관이 좀 안전하게 보이면 안 될까? 내시경을 쓰면 어떨까? 같이 이제 있었던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슴을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저 내시경을 우리가 윤곽에다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내시경으로 이 뼈를 깎는 거를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있었던 병원에서도 대표 원장님이 내시경을 써서 이 귀뒤사각턱을 하는 그런 어떤 수술을 하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인 피질 결제를 위해서 내시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긴 곡선은 사실은 내시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긴 곡선을 만들었던,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피질 결제, 정면 효과를 줘야 되는데 많이 보여드렸죠. 이 정면 이 피질을 잘라낼 때 안 보이는 신경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사각턱 수술, 피질 절제 수술까지 다 하게 됐는데, 앞
턱 수술을 같이 하면서 돌려깎기라는 걸 할 때 왜 수면으로 못하지? 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뒤쪽에다가 튜브를 꽂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도 별로 없는, 피가 조금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근데 보통은 혈관만 괜찮다라고 하면 뼈 수술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멈추는, 뼈에서 나는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흘러나가는 거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앞턱을 빨리 박리해서 수술만 가능할 수 있으면 돌려깎기도 되겠다 해서 수면 돌려깎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수면 마취 윤곽 수술하게 된 계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귀지사각턱이라는 거를 했는데 2차 각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긴 곡선을 고민을 하고 그 긴 곡선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라인이 너무 예뻐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수면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늘고, 그 환자들이 정면 효과를 볼 수 없나요 해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수면 마취로 윤곽 수술을 할 때 항상 환자를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과, 이 잘 안 보이는 수술 자체가 시야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잘 써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이반절개보다는 더 자유롭게 내시경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어느 각도인지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안 하게 된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도 수면으로 윤곽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냥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반절개를 하던 전신 마취를 하던 수면을 하던 귀디를 하던 똑같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욕심이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수면으로 윤곽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안 나올 내용이었는데 길게 나와버렸네요. 하시다 보니까 다행이네요.